남편의 묘자리 옆에. 저기는 대체 누구 자리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결혼 25년 차 미숙의 남편 정우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 읽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퇴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죠. 무엇보다 다정했습니다. 기념일을 챙기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고 미숙이 힘들어하면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5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29의 미숙은 새댁의 설렘을 안고 처음으로 시댁선산을 찾았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죠. 아가, 이리 와보거라. 시어머니는 미숙의 손을 잡고 선산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시댁은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없는 형편에서 악착같이 일해 자수성가한 분들이셨죠.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작은 가게를 키웠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산을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다. 살아생전엔 변변한 집 한 칸, 없어도 죽어서라도 편히 쉴 곳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자존심이었죠. 여기가 너희 시아버님 자리고 이쪽이 정훈이 자리란다. 그 옆이 내 자리고. 네, 어머니.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정훈의 묘자리 왼쪽에 깨끗하게 정돈된 빈 공간이었죠. 경계석도 반듯하게 놓여 있고 잡초 하나 없이 말끔했습니다. 다른 묘자리들보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관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기는 누구 자리지? 먼 친척 자리인가? 미숙은 속으로만 궁금해했습니다. 신혼의 설렘에 취해 있던 29 미숙에게 묘자리 하나쯤은 그저 가벼운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으니까요. 시댁 어른들이 알아서 정해둔 자리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마다 명절과 제사 때면 그 선산을 찾았고 그때마다 그 빈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직접 시댁 묘소들을 벌초할 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만큼은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대고 계셨죠. 미숙이 다른 묘소를 정리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유독 그 빈자리 주변을 오래도록 어루만지셨습니다. 풀 한 포기, 낙엽 한 장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가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그러시나 보다. 미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난과 싸워온 분이니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묘자리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거겠거니 했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 결혼 2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80평생을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죠.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미숙은 상주인 남편을 대신해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죠. 눈물 흘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장지는 당연히 시댁 선산이었습니다. 미리 정해둔 자리에 시아버지를 모셨죠. 하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미숙은 잠시 숨을 돌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새 묘소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 정훈의 예정 묘자리 바로 옆. 그 빈 공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례 준비로 한 달 넘게 선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도 그 자리만큼은 마치 어제 손질한 것처럼 말끔했던 겁니다.
주변의 다른 자리들에는 가을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그 빈자리만은 한 잎의 낙엽도 없었습니다. 경계석 주변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잡초는 뿌리까지 뽑혀 있었습니다. 누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구나. 미숙은 이제 그 자리가 누구 것인지 압니다. 그 자리는 남편이 외도한 여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미숙은 대학 동창 은희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숙아, 나 은이야. 있잖아. 은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너 남편 말이야. 정훈이가 왜?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가는 걸 봤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진짜야. 처음엔 너희 남편인 줄 알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뭔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 그 여자랑 너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그게 언제? 어제 토요일 오후 3시쯤 명동 거리에서.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 토요일 오후 3시. 미숙은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정우는 회사 동기들 만난다고 나갔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며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더라고 했었죠. 미숙아, 괜찮아.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있어? 아니,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은희야, 얼굴 제대로 봤어? 글쎄, 멀리서 봐서 확실하진 않은데 뒷모습이랑 걸음걸이가 너무 똑같더라.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전화했어. 미안. 혹시 오해였으면. 아니야, 고마워. 알려줘서. 전화를 끊은 후 미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은희가 잘못 본 거야. 미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정우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기념일마다 꽃을 사오고 미숙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기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숙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누구 만났어? 응, 회사 동기들, 김 과장이랑 이 대리. 어디서 만났어? 강남에서 왜? 아니, 그냥 재미있었어? 응,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 정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미숙이 이상하게 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시 은희가 잘못 본 거야. 미숙은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 옛 기억이 지금의 선산의 빈 묘자리 앞에서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은희가 본 그 여자. 정훈과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걷던 그 여자. 그리고 눈앞에 빈 묘자리.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온 이 자리.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 여자의 자리구나. 미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죽어서도 남편 곁에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댁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묘자리까지 마련해 준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는 거구나.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얼른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후 시댁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이었지만 그래도 작은 가게와 이선산 그리고 얼마간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인 정훈이 당연히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재산 정리를 미뤘습니다.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댔죠. 왜 이렇게 재산 정리를 피하는 거지? 미숙은 이상했습니다. 외동아들이니 상속받을 사람도 정훈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미루는 걸까요? 그리고 어느 날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혹시 재산을 정리하면 뭔가 드러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위해 뭔가 남겨뒀을지도 모릅니다. 묘자리처럼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재산 정리를 회피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의 존재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시아버지의 유언장에 그 여자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미숙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남편에게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잘 다녀와라고 말하고 저녁이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가끔은 외식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 차마 당신 외도하고 있죠? 라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외도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혼해야 할까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져야 할까요? 미숙은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혼자 남겨지는 것이었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자. 집에는 충실하잖아. 나한테 잘해주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미숙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생활비를 제때 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미숙이 아프면 간호해줬죠. 설령 밖에 다른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집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미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훈이 깊이 잠든 옆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웃는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정훈이 출장을 간다고 하면 잘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상갓집에 간다고 하면 조심히 다녀와라고 했죠. 그 출장이 진짜 출장인지 그 상갓집이 진짜 상갓집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미숙은 침묵 속에서 상처를 삼키며 살아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미숙은 혼자서 이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친정 어머니에게도요. 미숙은 체념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헤어질 용기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이 다정한 남편이 미숙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미숙에게 더 이상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 수진이었습니다. 미숙아, 나 수진이야. 지금 통화 가능해?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있잖아. 너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카톡으로 사진 보낼게. 핸드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훈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앞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한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여자는 정훈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고 있었죠. 15년 전 은희가 말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미숙아,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 토요일. 내가 백화점 갔다가 우연히 봤어. 처음엔 너희 남편 아닐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틀림없더라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사진 찍었어. 지난주 토요일. 미숙은 기억했습니다. 정우는 그날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대구에 가야 한다고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었죠. 수진아, 미수가 나도 알려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고마워. 알려줘서. 미숙은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확대해서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훈이 맞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서 미숙을 대할 때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15년 전 은희가 본 건 사실이었구나. 그때 미숙은 의심만 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죠. 사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진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친구 영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수가 미안한데 너희 남편 혹시 여동생 있어? 아니, 없어. 왜? 그럼 이상한데. 내가 어제 명동에서 봤거든. 카페에서 어떤 여자랑 마주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었어. 또 사진이 왔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은 정훈.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은 여자. 두 사람은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분위기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요. 미숙은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화장은 옅게 했지만 그래도 단아한 인상이었죠. 똑같은 여자네. 그리고 2주 후 은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수가 15년 전에 내가 봤던 거 기억나? 이번엔 사진 찍었어. 또 사진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정훈과 같은 여자.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3장의 사진, 3명의 친구, 그리고 모두 같은 여자였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사진이 없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3장의 사진, 3번의 목격, 그리고 모두 다른 날, 다른 장소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이 퇴근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난주 토요일에 뭐 했어? 응? 토요일? 대구 출장 갔었잖아. 정말? 하루 종일 대구에 있었어? 정훈은 미숙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몇 시쯤 거래처 미팅했어? 오후 2시쯤?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 오후 2시. 그런데 수진이 보낸 사진은 오후 3시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은 서울이었습니다. 대구가 아니라요. 그럼 지지난주 수요일에는? 수요일? 그날은 상가집 갔었지. 회사 부장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몇 시에 갔어? 점심때쯤? 오후 1시쯤 출발했나? 그런데 영미가 보낸 사진은 그날 오후 3시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명동 카페에서요. 미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무슨 말? 정우는 정말로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죠.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숨기는 거?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사진을 보여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 평화로운 일상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았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출장이 많아서 회사에서 지방 영업 강화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정우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야.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3장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어본 정훈의 일정과 대조해 봤습니다. 수진이 사진 찍은 날 대구 출장이라고 했던 날, 영미가 사진 찍은 날 상갓집 간다고 했던 날, 은희가 사진 찍은 날 회사 동기 만난다고 했던 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미숙은 달력을 꺼내서 지난 3개월간 정훈이 외출했던 날들을 표시해 봤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56번은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중 얼마나 많은 날들이 거짓말이었을까요? 10년, 아니 15년, 어쩌면 25년 내내. 미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15년 전 은희가 전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계속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끊지 않고요. 아니, 어쩌면 결혼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묘자리를 마련해 준 것일지도 모르죠. 친구들의 반응. 다음 날 미숙은 3명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은희, 수진, 영미. 모두 미숙에게 사진을 보내준 친구들이었죠. 미숙아, 남편한테 물어봤어?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물어봤어. 뭐래? 거짓말했어. 사진 찍힌 날짜마다 다른 핑계를 댔어. 출장, 상갓집, 동창 모임. 뭐, 그럼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수진이 분노했습니다. 미숙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직접 따져야 해.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사진도 있잖아. 증거가 있는데 뭘 망설여.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못하겠어. 참아. 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데 왜 못 따져? 나 헤어지고 싶지 않아. 친구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남편, 평소에는 잘해줘. 집에 충실하고 나한테 다정하고 그냥 밖에 여자가 있을 뿐이야. 미숙아, 나도 알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근데 25년을 함께 살았어. 이제 와서 어떻게 헤어져? 혼자 어떻게 살아? 은희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남편이 잘못한 거야. 알아. 근데 미숙은 계속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니 1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미숙아, 있잖아. 그 여자가 카페 사장인 것 같아. 뭐? 내가 그날 사진 찍은 카페 말이야. 며칠 전에 다시 가봤는데 그 여자가 카페 안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손님들한테 주문받고 커피 만들고.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카페 이름이 뭐야? 옹기. 명동 한복판에 있어.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했습니다. 카페 옹기 명동. 있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죠. 미숙아, 혼자 가지 마. 우리 같이 가줄게. 아니야. 혼자 갈게. 혼자? 왜?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친구들은 반대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미숙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건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했죠. 다음 날 오후 미숙은 카페 옹기를 찾아갔습니다. 명동 한복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한가운데 그 카페는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나무 인테리어에 따뜻한 조명,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수채화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미숙은 카페 밖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사진 속의 그 여자, 남편과 팔짱을 끼고 남편과 커피를 마시고 남편과 웃던 그 여자. 여자는 카운터 안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있었죠.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남편을 빼앗은 여자구나. 미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편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얼마나 오래 만났을까요? 남편을 사랑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남편은 나를 두고 저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미숙은 카페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를 마주하면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미숙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죠. 미숙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도망치면 안 돼. 15년을 도망쳤어. 이제는 마주해야 해. 미숙은 다시 카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을 보니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따지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영업 끝나고 가자. 그때 조용히 이야기하자. 미숙은 근처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 카페의 영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카페 사장이 문에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습니다. 미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카페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영업 끝났는데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요? 무슨? 미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카페 사장과 정훈이 함께 찍힌 그 사진을요. 김정훈 씨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반갑게 이야기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카페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카페 사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모른다고 하실 건가요? 미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죠. 아니, 정말. 저는. 카페 사장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2주 전이요. 이 카페에서요. 2주 전? 그럼. 카페 사장은 진심으로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놀란 표정이었죠. 잠깐만요.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밖에서 이러기엔. 그러죠. 두 여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사장은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앉으세요. 미숙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카페 사장은 맞은편에 앉았죠. 가까이서 본 카페 사장은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더 수수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머리,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은 맑았고 인상은 선해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가 맞나? 미숙은 의아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증오심이 끌어올랐는데
막상 마주 앉으니 따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 혹시 이 남자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카페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김정훈. 남편? 그럼 부인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결혼한 지 25년 됐어요. 카페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5년? 그럼. 아니, 이게 무슨. 제가 물어볼게요. 이 남자 아시죠? 미숙은 다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카페 사장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 혹시. 카페 사장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을 뒤적이더니 한 장의 사진을 미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부인 남편분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미숙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훈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훈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 남편이에요. 김석호. 남편? 미숙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네.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7년? 그럼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건가요? 작년 가을이요. 남편 생일 때. 미숙은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수진이 보내준 사진 속의 남자, 그리고 카페 사장이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숙의 남편 정훈과 똑같았습니다. 이상한데.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우리 남편. 외동인데요. 저희 남편도 외동이에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 이야기 좀 나눠봐도 될까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저는 박민정이라고 해요. 이 카페 사장이고요. 저는 강미숙이에요. 강미숙 씨, 남편분 성함이 김정훈이라고 하셨죠? 네. 직업이 뭐예요? 무역회사 다녀요. 과장이고요. 박민정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무역회사요? 어느 회사? 대한무역. 강남에 있어요. 대한무역. 박민정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혹시 이 회사 맞아요? 박민정이 검색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대한무역 홈페이지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상한데. 제 남편은 건설회사 다녀요. 태양건설이요. 태양건설? 이번에는 미숙이 검색했습니다. 태양건설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남편분이 여기 다녀요? 네. 부장이에요. 미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얼굴이 너무 똑같은데. 박민정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다른 것도 물어볼게요. 사는 곳은 어디예요? 저희요? 송파구 잠실이요. 잠실? 미숙은 놀랐습니다. 저희는 마포구 연남동인데. 연남동? 이번에는 박민정이 놀랐습니다. 나이는요? 제 남편은 55이에요. 저희 남편도 55인데. 두 여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박민정이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정리 좀 해봐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죠. 두 여자는 각자 남편의 인적사항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자는 종이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하나도 안 겹치네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가족도 완전히 다르고요. 박민정이 덧붙였습니다. 그럼 정말 다른 사람인 건가요? 근데 얼굴이.
박민정은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네, 한 남자가 두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박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그럼 너무, 박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남편, 출장 자주 가요? 네. 한 달에 두세 번은. 우리 남편도요. 그리고 상갓집도 자주 가고, 동창 모임도 자주 가요. 저희 남편도, 야근도 많고,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요. 지난달에 우리 남편이 출장 갔다고 한 날들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날 남편분이 집에 있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박민정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저희 남편 야근이라고 했어요. 이날은 상갓집 간다고 했어요. 이날은 동창 모임. 두 여자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날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미숙의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한 날, 박민정의 남편은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미숙의 남편이 상갓집 간다고 한 날, 박민정의 남편은 집에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른 스케줄이었습니다. 이건, 박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속은 거예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남자가 완벽하게 두 개의 인생을 설계해서 우리 둘을 속인 거예요. 박민정은 테이블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미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 확인 한 번 더 해봐도 될까요? 뭐요? 남편분 사진 좀 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전신 사진으로요. 박민정은 핸드폰에서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일상 사진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여행지에서,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미숙은 하나하나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옷차림, 걸음걸이, 웃는 모습, 손동작, 모든 게 정훈과 똑같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남편이에요. 아니, 저희 남편인데요. 같은 사람이에요. 미숙은 자신의 핸드폰에서도 정훈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여자는 사진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다만 미숙과 찍은 사진에서는 정훈이었고 박민정과 찍은 사진에서는 석호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말이었네요.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름, 직장, 가족, 살아온 이야기 전부 다 꾸며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박민정이 울먹였습니다. 7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저는 25년이에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반쪽짜리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두 여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는 고요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박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미숙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이건 사기잖아요. 글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미숙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선 확실하게 확인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확인이요? 직접 만나서 따져봐야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박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직접 봐야죠. 우선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연락하기로 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은 두 여자. 한 명은 25년, 한 명은 7년. 연락처 주고받아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네. 두 여자는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제가 계획 세워볼게요. 그리고 연락드릴게요. 네. 부탁드려요. 박민정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미숙은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에 네온사인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미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미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 두 개의 인생을 설계했구나. 이름도 다르게, 직장도 다르게, 사는 곳도 다르게. 그렇게 25년 동안 미숙을 속였고 7년 동안 박민정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배신감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어디 갔었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하고 편안한 목소리였죠. 응, 친구 만나고 왔어. 그래, 저녁은 먹었어? 응. 미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훈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미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25년을 살았구나. 하지만 그 25년은 반쪽짜리 시간이었습니다. 정훈의 나머지 반은 박민정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그 사흘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정훈과 마주할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해야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볼까? 아니, 괜찮아. 푹 쉬면 나을 거야. 다정한 남편의 탈을 쓴 괴물. 미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박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 씨, 저 박민정이에요. 네, 민정 씨. 저 생각 좀 해봤는데요. 솔직히 저희 남편 석호 씨가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도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자 대면을 해야죠.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자 대면이요? 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죠. 하지만 만약 정말 같은 사람이라면 그럼 그 자리에서 따져야죠. 우리 둘 다 속았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언제 할까요?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요? 토요일? 좋아요. 장소는 민정 씨 카페로 하죠. 거기가 민정 씨 영역이니까 더 안전할 거예요. 네, 좋아요. 3시쯤 뵈죠, 그럼. 박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숙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정말 같은 사람이라면 그 순간 어떤 얼굴을 할까? 미숙은 상상했습니다. 정훈이 당황하며 변명하는 모습을, 거짓말이 들통나서 쩔쩔매는 모습을요.
그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 25년 동안 자신을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미숙은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정훈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전, 그리고 고등어구이까지. 와,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놨네. 정훈이 기뻐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냥 당신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어서. 고마워, 여보. 저녁을 먹는 동안 미숙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반찬을 챙겨주고 정훈이 하는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줬죠. 여보. 식사가 끝날 무렵 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내일 시간 있어? 내일? 토요일? 응. 특별한 일정은 없는데. 왜? 나 요즘 기분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당신이랑 데이트하고 싶어. 정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데이트? 좋지. 어디 가고 싶어? 명동 가자.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명동? 좋아. 몇 시에 나갈까? 오후에 나가자. 2시쯤? 그래, 좋아. 정훈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데이트했었나? 좋다, 여보. 미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나도 좋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연기하고 있네. 이 사람도 나처럼. 카페 옹기 앞에 도착했을 때 미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훈이 카페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응. 여기 커피 맛있어. 그래. 처음 와보는 곳인데. 미숙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살짝 봤습니다. 보였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박민정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죠. 들어가자. 미숙이 정훈의 손을 잡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박민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민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무언가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숙은 정훈의 손을 잡고 박민정 테이블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저기 앉자. 미숙이 박민정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사람 있잖아. 정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미숙과 정훈은 민정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훈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분은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정훈이 미숙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정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정말 몰라? 응? 처음 보는데. 거짓말.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 만났잖아. 너가 더 잘 알 텐데. 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진짜 처음 보는데. 아직도 그렇게 나올 거야?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정훈은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때 박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호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여자랑 들어와?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어떻게 25년 한평생 같이 산 아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숙은 끝내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남편은 자기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습니다. 친구가 말해줬을 때도 외면했고 사진을 받았을 때도 혼자 사귀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혼자 남겨지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향한 곳은 박민정이었습니다. 미숙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미숙과 소리치며 박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뭐예요? 우리 결혼한 지 25년이야.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게 당신이잖아. 당신만 없었으면 우리 행복했을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잘못은 정훈에게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두 여자를 속인 건 정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숙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남편을 탓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고 그래서 그 분노가 박민정에게 향했습니다. 미숙은 박민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 손 놔. 누구신데 저희 와이프한테 손대시는 거예요? 남편은 그 와중에 이 여자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 여자가 다칠까봐 무서워? 나보다 더 소중해?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쳐다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숙의 눈앞에 남편이 2명이었습니다. 그곳에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훈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박민정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남편 정훈이 자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앞을 봤습니다.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훈도 놀란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정에게로요. 남자가 가까이 오자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훈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체격, 똑같은 걸음걸이. 미숙은 정훈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정훈도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요. 다시 걸어오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또 정훈이었습니다. 여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박민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괜찮아? 남자가 박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박민정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왜 우리 아내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자를 쳐다볼 뿐이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2명, 정훈이 2명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미숙과 떨리는 손으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정훈도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정훈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 두 사람은 서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미숙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환각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꿈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정훈이 2명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미숙의 남편, 한 명은 박민정의 남편?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 미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훈이 2개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확신했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공간에 박민정도 입을 벌린 채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기...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멱살 잡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박민정도 멍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저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2명이야.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꿈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눈앞에 남편이 2명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을 가진 두 남자. 한 명은 25년을 함께 산 남편 김정훈. 한 명은 박민정과 7년을 함께 산. 누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분명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훈이 2개의 이름으로, 2개의 직장으로, 2개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이었을까요? 아니면 10분이었을까요? 박민정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훈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정훈입니다. 당신은? 저는 김석호입니다. 두 남자는 서로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선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박민정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앉으시죠. 박민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석호는 천천히 박민정 옆에 앉았습니다. 정훈도 미숙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4사람이 마주 앉은 구도가 되었습니다. 2개의 똑같은 얼굴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석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얼굴의 윤곽, 눈썹의 모양, 코의 높이, 입술의 선, 모든 것이 정훈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귀의 모양, 손가락의 길이, 목소리의 톤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박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2분 혹시 서로 아는 사이 아니세요?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정말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정말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네. 저는 정말 처음 봅니다. 석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저를 모르십니까? 정훈도 석호를 쳐다봤습니다. 네, 모릅니다. 하지만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건지 두 남자는 다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서로에 대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박민정도 동의했습니다. 미숙은 석호를 쳐다봤습니다. 석호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5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로 나이가 같네요. 석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숙은 계속 물었습니다. 석호 씨, 태어난 곳은 어디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보육원? 네.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미숙은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 부모님이랑 함께 자랐고, 부모님은 살아계세요? 미숙이 석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입양된 후에 만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형제는요? 없습니다. 저는 혼자예요. 미숙은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정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형제는 없이 외동입니다. 미숙은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한 명은 보육원 출신, 한 명은 부모와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아무리 노력해도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미숙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문득 시어머니께 여쭈어 보면 이 상황이 정리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요? 박민정이 물었습니다. 네, 제 시어머니, 정훈이 어머니요. 미숙은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정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왜? 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실 거야. 분명히.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민정과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박민정이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때요? 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한정식 집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하고 개인실도 있는 곳으로요. 거기로 하죠. 몇 시가 좋을까요? 저녁 7시? 좋아요. 미숙은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시고 와야 해. 알았어. 어머니 모시고 올게. 네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세계는 고요했습니다. 그럼 미숙이 박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봐요. 미숙과 정우는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정과 석호는 반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미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민정과 석호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석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훈과 똑같은 뒷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은 옆에 있는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정훈도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석호를 쳐다보고 있었죠. 여보. 미숙이 정훈을 불렀습니다. 정훈이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나도 몰라.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어머니가 알고 계실 거야. 석호라는 남자, 그리고 정훈과의 관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미숙은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들어오렴.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내일? 무슨 일인데? 저희랑 같이 저녁 드시러 가셨으면 해서요. 저녁?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알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미숙은 시어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니 정훈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 천장을 쳐다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숙은 시어머니와 정훈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셨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냐?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좋은 분들 만나실 거예요. 좋은 분들? 네. 가시면 아실 거예요.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가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셨죠. 뭔가 이상하다. 시어머니는 느끼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고 아들은 너무 긴장해 보였습니다. 차는 산들 한정식 앞에 도착했습니다.
전통 한옥 스타일의 아담한 식당이었습니다. 여기서 밥을 먹는다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들어가시죠. 세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하신 강미숙 고객님이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세 사람을 개인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미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만나게 되겠지. 개인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여기입니다. 방 안에는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정과 석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숙을 보자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정이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숙도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석호를 쳐다봤습니다. 석호도 미숙을 쳐다보다가 시선이 정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석호는 잠시 정훈을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박민정과 석호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이분들이 미숙이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석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정훈이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석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그저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석호야.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무너지는 순간, 석호야, 너.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어머니, 정훈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주저앉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호야. 시어머니는 석호를 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숙이 놀라서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석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호야, 내 아가.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훈이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저 사람 아세요? 석호야. 시어머니는 계속 그 이름만 부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조금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과 정훈,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쪽에, 박민정과 석호가 반대편에. 시어머니는 계속 석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호도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건가요? 석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어떻게 모르겠니?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르겠니?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너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뭐라고요? 석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란다. 그게 무슨
석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훈도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외동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외동이 아니야. 뭐라고요? 너는 쌍둥이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쌍둥이, 형이 있었단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쌍둥이였구나. 시어머니는 석호를 쳐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형이었어. 석호야. 형? 이요?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제 동생이라는 건가요? 석호는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정훈도 석호를 쳐다봤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제, 쌍둥이 형제.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50년 전 일이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 아버지는 날품팔이를 했고 나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돈을 벌었지. 그해 봄에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이가 둘이라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50년 전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둘이라니. 기쁘면서도 두려웠어.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둘을 어떻게 키우나. 그래도 낳기로 했지. 내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니? 그해 3월 15일 너희가 태어났어. 시어머니는 석호와 정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형이 먼저 나왔어. 그게 너였단다, 석호야. 그리고 10분 후에 동생이 나왔지. 정훈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둘 다 키우려고 했어. 밤낮으로 일했지. 아버지는 날품팔이를 두 곳에서 했고 나는 빨래에 청소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하지만 안 됐어. 돈이 모자랐어.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옷도 제대로 못 입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울이 왔어. 너희가 태어난 지 9개월쯤 됐을 때였지. 방에 연탄도 제대로 못 피우고. 어느 날 밤, 석호, 내가 열이 펄펄 끓었어.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폐렴이라고.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돈이 없었어. 입원비가 없었단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정했어. 한 아이를 잠시만 보육원에 맡기기로. 잠시만. 정말 잠시만이야. 돈을 모아서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어. 아가, 너를 보육원에 맡겼단다.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석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형이었으니까. 형이 더 튼튼할 거라고, 더 잘 견딜 거라고 생각했어.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너도 내 아들인데.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석호를 가리켰습니다. 아가, 너 다리에 화상 있지 않니? 네. 석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왼쪽 종아리. 거기에 화상 자국이 있을 거야. 석호는 천천히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종아리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도 어떻게 생긴 건지 몰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만. 시어머니는 그 자국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란다. 네. 너희가 100일쯤 됐을 때 밤에 내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 촛불을 켜놓고 그때 석호 내가 울었어. 너를 안아주려고 몸을 돌리는데 촛대를 건드렸단다. 뜨거운 촛농이 내 다리에 흘러내렸지.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날 밤 내 다리를 차가운 물에 담가주면서 나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어. 아가, 미안하다고. 석호는 자신의 다리를 쳐다봤습니다. 50년 동안 자신과 함께 있었던 이 자국,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너를 맡기고 나는 미칠 것 같았어. 시어머니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 미안하다고.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1년이 지났어. 나는 돈을 모았어. 밤낮으로 일해서 석호 너를 데리러 갈 돈을 모았단다. 보육원에 갔어. 급한 마음으로 내 아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어. 보육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석호, 내가 다른 집으로 입양됐다고. 어디로 갔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집이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부유한 집이라고 하셨어. 큰 집에 따뜻한 방에서 잘 자고 매일 따뜻한 밥을 먹는다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냥 얼어버렸어.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했단다. 연탄도 제대로 못 피우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선산의 그 빈자리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호 자리란다. 어머니가 평생 석호 씨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신 거예요? 그래. 살아서는 못 만났어도 죽어서라도 함께 있고 싶었단다. 시어머니는 석호를 쳐다봤습니다. 아가, 용서해다오. 이 어미가 정말 미안하다. 아가, 내가 그 부유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시어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 우리 집으로 다시 데려와서 굶기고 춥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돌아섰단다. 보육원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찾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야 하나.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 내가 따뜻한 밥을 먹고 있을 텐데 다시 우리 집의 가난 속으로 데려올 수 없었단다. 시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이 어미가 정말 미안하다. 그 뒤로도 가끔 보육원 앞에 갔어. 내가 혹시 밖에 나와 있나 싶어서, 멀리서라도 내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하지만 너는 없었어. 이미 입양 간 지 오래였으니까. 30년, 40년, 50년, 평생을 그리워했단다. 석호, 너를. 석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궁금했어요.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밤마다 생각했어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인가? 그래서 버려진 건가? 미안하다. 석호야. 하지만 석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부유한 집에 입양됐어요.
시어머니가 석호를 쳐다봤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잤고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좋은 옷을 입었고 학교도 다녔어요. 그래, 그랬구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뜻한 밥이 무슨 소용이었나요?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었나요? 석호야,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저를 찾아와 주세요. 석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외로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나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어미가 잘못했다. 시어머니도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너한테 따뜻한 밥을 주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단다. 어머니, 저는 따뜻한 밥보다 어머니가 더 그리웠어요. 석호야, 어머니. 석호는 테이블을 넘어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석호야, 내 아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이 있었구나. 정우는 석호를 쳐다봤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 쌍둥이 형.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석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석호는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동생.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끌어안았습니다. 형, 미안해. 나는 몰랐어. 형이 있는 줄.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형제였습니다. 미숙과 박민정은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방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석호, 그리고 정훈.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찢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미숙과 박민정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여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석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석호야, 내 아들. 정말 너구나. 네, 어머니. 많이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시어머니는 석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석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석호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단다. 이제 만났으니까. 정훈도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외동인 줄 알았어.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랬어. 석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롭지 않았어? 외로웠어. 정말 외로웠어. 두 형제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석호 옆에 앉았습니다. 석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죠. 석호야,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양된 집에서 자랐어요.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학교도 다녔고 대학도 갔어요.
건설회사에 취직했고 석호는 박민정을 쳐다봤습니다. 7년 전에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박민정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석호 아내 박민정이에요. 시어머니는 박민정을 쳐다봤습니다. 고맙다. 우리 석호 잘 돌봐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시어머니는 석호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석호야,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하지만 석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석호야, 정말 미안하다. 석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랬구나.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의 진짜 부모님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보육원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석호야.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석호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시어머니는 석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숙과 박민정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숙이 박민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정말 미안해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박민정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진만 봤으면 저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박민정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미숙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석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꼭 그렇게 해다오. 그리고 명절에도 함께해요. 우리 다 같이. 석호는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동생 괜찮지? 당연하죠, 형.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정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요. 박민정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박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석호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창밖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빈 묘자리. 남편 묘자리 옆 주인을 기다리던 그 빈 곳은 어머니의 찢어진 가슴이 머물던 자리였습니다. 50년을 돌아 다시 만난 형제는 이제 죽어서도 함께할 그곳에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것입니다.